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이 3대 지수 모두 1% 안팎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일단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8% 내렸고요. S&P 500 지수는 1%,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0.7% 내린 채 마감이 됐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3%를 돌파했고요. WTI 유가가 $120 위로 훌쩍 뛰어오르면서 이렇게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는데, 안 그래도 이번 주 후반이 되면 6월 10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CPI 지표가 발표가 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유가가 계속 오르게 된다면 지난달 물가 지표가 만약 안정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의 상승 그리고 유가의 상승 이런 것들이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자, 여기다가 GDP 성장률을 추적하는 GDP Now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0.9%를 현재 가리키고 있는데,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1.3%를 가리켰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가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시장에는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시장에 상장된 주식 가운데 오른 종목들도 꽤 있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또 크게 반등을 하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개별 이슈가 발생했던 넷플릭스와 로쿠, 이런 기업들도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이건 개별 이슈였었고 시장 전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땠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재 시간 6월 8일 수요일 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약세로 시작했던 주요 지수들이 결국 장 후반부로 갈수록 낙폭을 확대해 갔는데요. S&P 500 지수는 1% 하락했고, 다우와 나스닥 역시 각각 0.8%, 0.7%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채권 시장을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먼저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주요 기업들로부터의 소식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감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주요 기업들 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금 3%를 돌파했다는 점도 투자 심리가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월가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의 매튜 류체티는 앞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올해 후반에는 경기 후퇴 전망이 훨씬 더 강해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CNBC와 인터뷰한 또 다른 전문가 역시 또 비슷한 우려감을 내비쳤는데요. 연준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하면 할수록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기업 수익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것이며, 이는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금요일에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여부가 시장의 최대 관심사이니만큼 이 지표가 앞으로 연준이 긴축 기조를 이어갈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웰스파고의 스캇 워렌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경기 성장에 대한 우려감을 다소 해소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연준이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매파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우려감 역시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어떠한 조짐이 보인다면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낙관적인 분석도 곁들였는데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에 성공한다는 분명한 신호가 나오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에는 히트맵을 열어서 섹터와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대부분의 섹터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을 비롯해서 금융주, 헬스케어주 전부 다 하락했는데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의 낙폭이 꽤 컸습니다. 엔비디아, AMD, 퀄컴 모두 큰 폭의 하락세 보여줬는데요. 특히 인텔 보시면 많이 하락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텔의 경우에는 사측에서 반도체 수요 악화를 경고했다는 소식에 장중 5% 넘게 하락했습니다. 또 시티그룹에서 인텔의 2분기 실적 전망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또 내놨는데요. 그 여파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도큐사인 소식도 볼까요? 도큐사인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을 확장한다는 소식에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찰스 슈왑 그리고 골드만삭스 등 대부분의 금융주들 역시 2% 넘게 하락했고요. 다음은 로빈후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증권거래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회사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에 장중 4% 이상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더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는 업그레이드된 코로나19 백신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나은 면역 반응을 보였다는 연구가 발표된 이후로 약 2% 상승했는데요. 이 백신은 늦여름쯤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식품회사인 캠벨수프는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1.5% 넘게 올라줬습니다. 매출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연중 매출 전망 역시 상향 조정하면서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다음은 상품 선물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수요 증가 그리고 공급 차질이 여전히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가솔린 수요가 증가했고요.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원유 수요 증가 역시 기대되고 있는데요. 몇몇 산유국들에서는 공급량을 늘리기로 합의를 했지만 이 증산 역시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약 3% 상승하면서 배럴당 123달러에 가까운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고요. 이것이 금 가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금 가격 약 0.13% 상승해서 약 1,85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다시 출근. 저는 계속 출근했었거든요. 근데 이 다시 출근, 미국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조기 퇴직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네. 은퇴한 사람도 많고 실업자도 많이 양산됐음을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들 중에 대다수가 다시 출근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공개된 CNBC 조사 결과였는데요.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업자들의 94% 그리고 퇴직자들의 68%가 직장 복귀를 고려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라고 합니다. 팬데믹이 이른바 파이어족을 많이 또 양산했음을 저희가 알고 있죠. 근데 이 부분도 역시 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입증이 됐는데요. 왜냐하면은 퇴직자들의 62%가 계획보다 일찍 자신들이 은퇴했다라고 응답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 또 67%는 최소 2년 일찍 은퇴를 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들이 직장에 복귀할 만한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좀 차이를 보였는데요. 실업자들은 맞는 임금과 그리고 유연한 근무 시간 그리고 워라밸 순으로 이렇게 기준을 선정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퇴직자들은 유연한 근무 시간, 특히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사실 언뜻 듣기에는 이게 뭐 커다란 뉴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인플레이션 요인 가운데 하나가 또 임금 상승이다 보니까 네. 만약에 퇴직했던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면 기업들은 임금을 너무 높여도 되지 않는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퇴직자들이 이제 직장에 조기에 복귀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네, 이제 현상을 좀 짚어보면서 그 부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미국에서의 구인난은 여전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가 2개에 좀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좀 구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서라도 이제 채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를 뭐 재화나 서비스 가격으로 정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촉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이 상승되는 것이 이 인플레이션의 한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임금이 올라서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 좋으냐? 그것도 사실 지금 아닌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워낙 좀 가파르기 때문에 실질 임금 상승률을 따져보면은 마이너스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로 좀 촉발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직장 복귀할 의향이 퇴직자들이나 아니면은 실업자들 사이에서 높게 나온 것은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지금 62.3%인데 이것이 팬데믹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좀 올랐어요. 하지만은 그 위기 상황 이전 대비해서는 1.1%포인트 정도 여전히 낮다라는 또 기사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 수급이 결국은 이제 나아진다면은 궁극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로직은 성립을 한다. 다만 이제 언제 이들이 본격적으로 좀 구직 시장에 다시 한번 뛰어들 거냐. 그 시점의 문제는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 그 일자리로 사람들이 많이 복귀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많은 미국인들이 이제는 일자리로 복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좀 조기에 이루어진다면 또 인플레이션도 조금 더 빠르게 좀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볼게요. 다음 키워드는 이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거죠. 또 유가 상승이라는 키워드인데 이날 시장 하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있고 사실 만약에 이렇게 유가가 계속 오르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지표, 즉 CPI 지표가 안정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장은 안심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 상승의 뉴스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일단 마켓워치의 뉴스를 보면 이렇습니다. 세계 최대 상품 거래 기업 가운데 하나인 트라피구라가 향후 수개월간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 상승이 글로벌 경제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 자, 이곳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과 더불어서 이제 그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을 좀 일찌감치 경고한 곳이기도 하고요. 세계 최대의 원자재 거래 업체이기도 하다 보니까 허투루 들을 수 없는 그런 경고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쪽에서는 유가는 향후 수개월간 150달러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아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수요까지 파괴하게 될 것이라면서 글로벌 경제의 지속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가 상승과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후폭풍을 경고하는 곳이 이곳뿐만이 아니죠. 최근에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글로벌 경제에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때도 뭐 원유라든지 가스 그리고 밀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의도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이날 향후 수개월 동안 원유 가격은 14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 유가의 종전 최고치는 2008년에 기록했던 150달러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유가가 150에서 140달러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역사상 최고치의 유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CPI 지표를 발표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가가 상승하고 있죠. 자, 그리고 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만약에 CPI 지표가 안정되는 결과가 나와도 절대 안심하지 않고 오히려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자, 결국 유가 전망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다른 글로벌 이 월가 IB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 골드만삭스도 그렇지만은 지금 배럴당 140달러를 얘기하는 기관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게 뭐 중요한 또 다음 레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까지 유가가 오른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것까지 오르면 이제 경기 침체 전조다라고 또 얘기하는 기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올 여름께에 유가가 이제 배럴당 140달러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 WTI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지역의
원유 트레이딩 패턴이 지금 가격 상승 쪽을 시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중국에서의 락다운 해제에 따른 어떤 리오프닝 그러면서 또 원유 수요가 높아지는 현상 역시도 유가 추가 상승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데이터 트랙이라는 기관에서 최근에 유가 140달러 도달 시에 침체가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콜을 내렸는데요. 역사적인 데이터를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지난 1970년대 이후에 이 1년 만에 유가가 2배 상승했을 경우에 12개월에서 18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듯이 뭐 140달러 뭐 그런 게 수학 공식처럼 뭐 성립이 되지는 않겠지만 네네. 일단은 추가 상승을 또 점치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지 침체를 좀 불러일으킬 것이냐 이런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가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건데요. 신상 경고입니다. 신상은 좋은 건데 사실 경고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인텔이 어떤 얘기를 한 걸까요? 네, 뭐 말씀을 해주셨듯이 신상은 좋잖아요. 네. 그리고 기분도 좋은데 지금 시장이 워낙 좀 흉흉하다 보니까 경고 메시지가 계속 새롭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상 경고 메시지가 나왔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날 이제 반도체주 전반이 미국 증시에서 좀 부진했어요. 근데 인텔로부터 나온 신상 경고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도이체방크에 따르면요, 인텔의 CFO 등의 주요 임원들이 단기 전망과 관련해서 점점 더 강한 경계론을 반영해서 제시를 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들 경영진이 세 가지의 악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사들이 재고 수준을 감축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의 락다운 여파로부터의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트 배치 불능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를 매치드 세트 아니면은 매치 세트 이슈라고 월가에서는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업계에서도 굉장히 좀 자주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IT 세트 제품을 제조하는데 결국은 많은 다양한 칩 제품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것 중에 부족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매치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쇼티지가 있어서 자신들의 뭐 매출 업사이드도 제한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이 코멘트가 전해지면서 인텔의 주가가 이날 5% 정도 급락을 했고요. 반도체 ETF 속스 역시도 2% 이상 하락하는 등 섹터 전반의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스마트폰 하나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가 만약에 10개라고 쳤을 때 인텔 자체의 그 수요가 부진한 게 아니라 다른 반도체 수요가 부진한데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도 몇 개 못 만들더라. 네. 결국 그것 때문에 인텔의 수요까지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악재로 지금 인텔에선 경고를 했는데 인텔의 그러면 이런 경영진의 코멘트가 즉각적으로 실적 전망에도 좀 하향되는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뭐 일단은 그 요지를 보면은 당분기가 기존 예상보다 나쁘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인텔의 경영진의 그런 경고 메시지가 전해진 이후에 복수의 기관이 뭐 즉각적으로 인텔에 대해서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시티그룹에서 올해 매출과 EPS 전망치를 기존의 744억 달러 그리고 2.63달러에서 각각 719억 달러, 한 3% 정도 하향을 한 겁니다. 그리고 EPS는 2.33달러, 11% 정도 하향한 수치로 다시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경영진들의 코멘트가 2분기 실적이 가이던스를 미스할 것임을 시사한다라고 분석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SMBC 같은 기관에서도 목표 주가를 62달러에서 54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인텔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뭐 델이라든지 HP 같은 또 하드웨어 업체들의 코멘트를 참조한 그런 결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인텔이 일단은 이렇게 문제가 났고 그리고 이날 반도체주 전반도 부진했어요. 그러면은 업계 전반에 이게 영향을 정말로 줄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냐면은 이게 인텔만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분기 실적을 확인했을 때도 인텔은 PC 부문 그리고 데이터 센터 부문 모두 다 부진했는데 경쟁사인 AMD는 두 부문 모두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줬었어요. 일단은 부정적인 센티먼트 때문에 주가 반응이 나타났지만은 실제적으로 어떤 이 업황에 대한 그런 시사점이 있는지는 다른 기업의 또 경영진의 얘기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키워드인데 이게 그 영문 헤드라인 기사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매치 메이드 인 헤븐이라는 그 헤드라인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하늘이 맺어준 인연, 하늘이 맺어준 뭐 배필 이 정도가 됩니다.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일까? 바로 넷플릭스와 로쿠의 인수설이 지난 밤사이에 불어일으켰는데요. 이걸 놓고 모틸리플에서는 이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그러니까 헤드라인을 내놓은 겁니다. 자, 이날 인수설이 시장에 돌았죠. 말씀드렸던 대로 넷플릭스가 로쿠를 인수할 수도 있다는 설이 돈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설인데요. 경제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로쿠와 넷플릭스 모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아주 자세한 소식이 공개된 건 아니고요. 여기서 팩트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로쿠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에 대한 거래를 갑자기 중단했다는 겁니다. 이것 한 가지만 팩트고요. 나머지는 다 추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내부자들의 특정 주식 거래를 중단했다고 하니까 뭔가 그 중대한 의사결정이 있는 것 아니냐. 그 가운데서도 특히 대규모 인수합병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생긴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대감의 주인공도 넷플릭스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없지만 만약에 두 기업이 합병이 된다면 그래도 효과는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두 기업 모두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넷플릭스는 최근 가입자 수 부진에 빠져 있죠. 지난 1분기에 넷플릭스는 가입자 수가 20만 명 감소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11년 만에 발생한 첫 번째 가입자 수 감소였고 여기다가 2분기에는 거의 200만 명가량 가입자 수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반면에 로쿠의 경우에는 10,000개 이상의 스트리밍 채널을 볼 수 있는 셋톱박스인데 현재 6,100만 명 이상의 활성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 1분기 광고 매출도 39% 성장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장은 하고 있는데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70%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55% 가까이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상태죠. 다시 말하자면 넷플릭스가 로쿠를 인수하게 될 경우 가입자 수뿐만 아니라 광고 매출도 발생시키면서 두 기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이건 설에 불과하고 소문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두 기업의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좀 어쩜 반가운 뉴스일 수도 있거든요. 자, 과연 넷플릭스와 로쿠가 정말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된다면 진짜 시너지가 발생하게 될 것이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양사 모두 다 주가가 상승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뭐 시너지를 기대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로쿠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셋톱박스라든지 아니면 리모컨 같은 하드웨어를 판매를 해서도 수익을 올리고 그리고 광고 매출을 분배를 해서도 또 수익을 올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넷플릭스가 좀 더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USA 투데이에서 세 가지의 그런 예상되는 시너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독자 성장 시너지, 그리고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월가의 관심을 돌려놓기. 그러니까 양사 모두 다 주가가 워낙 좀 많이 하락하고 최근의 행보가 좋지 않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아웃 오브 안중, 아오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시장에 좀 관심을 돌려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기관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반응은 또 좀 싸늘한데요. 라이트쉐이드 파트너스라는 그런 기관에서는 자신이 미디어 섹터를 무려 27년간이나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터무니없는 그런 루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bsurd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면은 수많은 기기에 연동이 되는 것이 장점인 넷플릭스가 하드웨어 기업을 인수를 하고 그리고 하나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로쿠의 플랫폼만 뭐 사용하게 되겠죠. 만약에 진짜 인수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런 것들이 장기 전략과 완전히 반대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도 자체적인 기고문을 냈는데요. 첫 번째는 넷플릭스가 지금 몸집 줄이기 모드라는 점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로쿠의 CEO가 어떤 다른 기업에 기대기보다는 독자적으로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하는 것을 원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역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성사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을 품는 그런 기관 아니면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굉장히 뜨거웠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